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질문이 있는데 이게 어떤 질문이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 강의 자바 수강 시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출 수 있나요? 오프라인 수업 같은 경우 기초 자바 단계 완료하면 취업 준비해도 될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라는 질문이 왔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잘못 알고 계신 거고, 그거는 팀노바 기초과정 16주를 했을 때, 그러니까 자바만 하지 않고 기초과정 커리큘럼을 보면 안드로이드랑 자바랑 PHP를 합니다. 그 세 가지를 다 했을 때, 중도 이제 기초만 듣고 나가는 사람들 종종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나가서 취업한 사례들을 동기들이 얘기를 해줘요. 이 취업을 한 친구가 있다. 근데 보통 그런 친구들이 이제 취직하는 게 그나마 열심히 한 친구들이 보통은 중도 포기해도 그래도 나름 팀노바 같은 경우는 응용 1단계든 기초든 나름 취직각이 보통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만 하고 나가는 친구들은 보통은 연봉이 그렇게 막 엄청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자바만이라고 하면 자바가 굉장히 오주로 심플하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취직이 불가능하죠. 언어만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능한 정도면 진짜 연봉 1800 될라나? 되게 낮은 연봉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해서 취직하면은 5주 만에 교육을 해서 다 취직하면 개발자가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은 4년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4년 동안 코딩을 해도 안 돼가지고 팀노바 오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팀노바에서 한 최소 전공자들이 한 40%는 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다 바보는 아니거든요. 막 그 친구들도 이 코딩이 안 돼서 굉장히 고민하고 4년 동안 힘들어했던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그런 면에서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보통은 코딩 자바만 해가지고 취직한다 뭐 이런 경우 종종 있는데 가능은 하겠지만 연봉은 상당히 낮을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언어는 예를 들어 한글만 한다고 해서 소설이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한글을 할 줄 안다고 해서 기사를 쓸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 글에는 형식이 있는 것처럼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 언어도 내가 이거를 자바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국비 지원 이런 데서 하는 그 교육을 보면 자바 한 다음에 JSP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JSP는 그 자바를 기본으로 하는 어떤 서버 백이 아니고 백엔드 언어인데 서버 쪽,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홈페이지 만드는 쪽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커넥션하는 이제 백그라운드 뭐 이렇게 말하면 못 알아듣나? 아무튼 뭐 백엔드라고 소위 백엔드라고 하는 그런 걸 공부를 해요. 그래서 자바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구피지언이나 얘네들이 좀 바보같이 얘기를 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은 자바 서블릿이라고 그러니까 자바 서블릿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일단은 맞는데 보통 자바 국비 지원해가지고 광고를 내더라고요. 물론 이제 초보자의 눈빛에, 그러니까 그 눈높이에 맞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바 교육이 아니고 웹 프로그래밍 언어 그 중에서 백엔드를 배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자바 스프링 아니고 자바 서블릿, 서블릿 JSP 그리고 뭐 스프링 아이바티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니까 그냥 편하게 자바 국비 과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자바 하면은 그냥 취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자바는 언어일 뿐이에요. 기자가 되려면 기사 쓰는 법 정도로 글을 쓰는 줄 알아야 되고 한국어 한다고 해서 모두 되게 그 소설가처럼 소설을 쓸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그 전문적으로 그쪽을 다시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그 해당 플랫폼에 관련해서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는 안드로이드 플랫폼 아니면은 뭐 윈도우즈면 윈도우즈 플랫폼 아니면은 웹 프로그래밍이면 웹 프로그래밍 플랫폼 그거 있어서 본인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한계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좋은 조건 취직 못하고 팀노바에서 16주 하는 애들은 이 세 개 다 해서 세 개 다 하고 그리고 팀노바에서는 보통은 중도 포기를 하지 않으면 진짜 극초기 포기하지 않으면 보통은 그래도 저희들이 매눈으로 이제 다 봐주기 때문에 보통은 못하진 않아요. 여기 있는 동안에는
꽤 괜찮은 수준으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기초만 하고도 한 잘 가는 친구들 2000대 막 중반 이렇게 가는 케이스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기초만 16주만 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너무 쉽다고 해야 되나? 근데 별로 그렇게 추천할 만한 그런 코스는 아니에요. 오프라인은 그렇게 된 게 이제 약간 와전이 된 것 같아요. 기초만이에요. 아무튼 그렇고, 온라인에서는 자바만 들었을 때는 역시 답 없을 거고요. 자바는 자바 언어에 충실할 것 같고, 자바 기초는. 그리고 최대한 이제 자바에 대한 이해인데, 어떤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이 많으니까 그거는 이제 노코멘트 하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언어에 좀 충실할 생각이고, 반대로 이제 플랫폼 같은 경우는 뭐 JSP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 JSP 안드로이드, 뭐 스윙도 있는데, 스윙은 굳이 요새 자바로 윈도우즈를 많이 짜는 추세는 아니라서, 스윙이 옛날에는 그래도 종종 있었는데, 가능은 한데 굳이 그걸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어서, 아마 자바로 할 수 있는 플랫폼들 위주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데 자바 기초만 들어서는 사실 취업각 절대 안 나오고요. 똑같이 오프라인처럼 여러 과목을 수강하셨을 때 취업각이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를 들으려면 자바를 들어야 하겠죠? 최소한 안드로이드까지는 들으셔야 최소한의 취업각이 나오는데,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이제 오프라인을 주로 신청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온라인 강의를 못 들어서 그런 친구들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온라인 강의 한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가 더 의지가 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온라인 강의는 확실히 누가 옆에서 막 봐주고 코칭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좀 단방향 매체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걸 약간 의지도 본인이 있어야 되고, 내가 오늘은 꼭 이거 듣고 이렇게 실습을 할 거야, 이런 게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성실히 했을 때 취업각이 나오는 거지, 최소한 자바 듣고 안드로이드는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정도는 들어야 안드로이드로 조금이라도 내겠죠. 물론 이제 고연봉은 절대 꿈꾸시면 안 돼요. 다만 이제 뭐에 감사해야 되냐면, 그 팀노바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코딩 자체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구제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의 가치로 온라인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하면은 뭐 열심히 뭐 해서 좋은 결과 온라인 치고는 좋은 결과 나오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프라인처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볼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우리에게 관찰할 기회를 주지 않잖아요. 온라인은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확실히 저희가 관찰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제가 많은 과제들도 내줄 거고, 이거 공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습도 같이 하고 이럴 텐데, 그런 거를 잘 따라 하시고 열심히 하셔야만 그나마 나오는 거예요. 취업이 그렇게 세상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개발자를 가볍게 해가지고 취업하는 거는 사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요정도 가이드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은 온라인 강의를 따라가 코딩하기 위한 컴퓨터 성능은 어느 정도면 될까요? 온라인 강의 그냥 한 3, 40만원대 컴퓨터면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근데 사실 뭐 안드로이드 기기로도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영상보다는 켜놓고 영상 돌아가는 거 보면서 따라 해야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게 엄청난 컴퓨터까지는 필요 없지만, 보통 가성비 컴퓨터는 그래도 한 80만원 써야 돼요. 본체, 일반 PC 기준으로 본체만 봤을 때 80만원은 써야 그래도 오래 쓰고, 한 100만원 정도 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왜냐면 되게 좋은 사양이라 한 5년을 써요. 요새 데스크탑 사양 너무 좋아서 5년을 쓸 수 있어요. 어설프게 그냥 3, 40만원대 사면은 그거 5년 쓸라 그러면 5년 뒤에 막 삑삑거리거든요. 그리고 컴퓨터가 딱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서, 보통은 저는 사람들이 저는 돈이 없어서 좀 아끼고 싶다, 가성비 라인을 알려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보통 3, 40만원대는 잘 안 알려주긴 해요. 그거는 약간 어차피 또 사게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에요. 차라리 한 80만원, 최소 80만원 정도는 써서, 물론
컴퓨터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이게 복잡해가지고 열심히 다나와에서 삽질을 해보셔야죠. 근데 그거는 이제 조립 컴퓨터 기준으로 이 얘기고,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내가 잘 모른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브랜드 컴퓨터나 이제 완제품을 사잖아요. 다나와나 뭐 에누리 이런 에누리닷컴 이런 데서 보면은 무슨 다나와 표준 PC 이래가지고 많이 파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서 뭐 싼 걸 사시든가 뭐 그런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아예 걔네들이 나름대로 이제 엄선해서 한 거니까 사실은 뭐 취향 같은 걸 다 맞춰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확실한 건 노트북이나 PC가 필요하고 안드로이드만 영상만 보고 따라온다는 건 진짜 굉장히 그거는 무리한 행동이고, 그걸로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안드로이드는 생산 기기라고 보기에는 좀 이제 입력 장치나 뭐 사양적으로 좀 한계가 있죠. 아무튼 컴퓨터 한 3, 40만 대 이게 뭐 어느 정도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냥 다나와 표준 PC 같은 거 사면 안 돼요? 그 중에서 가격대 맞는 거 사시면 될 텐데, 다나와나 아니면 또 이런 표준 PC 같은 걸 제공하는 데가 있어요. 조립 컴퓨터. 그러면은 용산에 있는 업자들이 그거를 이제 조립을 해서, 이게 컴퓨터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니까 본인이 이제 윈도우즈 정도는 깔 수 있는 수준인가, 아니면은 윈도우즈까지 사야 되나, 그러면은 또 윈도우즈 가격이 한 15만원, 16만원 해요. 홈 에디션만 해도. 그래가지고 그거 포함하면은 거기서 플러스 알파일 수도 있죠. 다 돈이야, 다. 이 더러운 세상. 아무튼 뭐 요 정도면 될까요? 다나와닷컴 가서 표준 PC나 아니면 뭐 표준 PC라고 많이 나와요. 근데 보통 이제 컴퓨터 같은 거 살 때 많이 참고하는 커뮤니티 같은 좀 매니악한 데가 있는데, 매니악한 데는 추천드리긴 좀 힘들고 그냥 무난한 게 표준 PC인 것 같아요. 다나와 표준 PC가 어떻게 돼 있지? 잘 모르겠다. 이제 노트북을 생각하시면 노트북 추천글은 제 큐레이션 글, 노트북 완제품이라서. 근데 가끔 거기 보시면 글 잘 읽으셔야 되는 게 운영체제 포함 안 된 거 있어요. 그런 거는 확실히 알아서 잘 가르셔서 운영체제 정도는 설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운영체제 포함된 거를 받고 하시든가요. 아무튼 뭐 본인은 이렇게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제가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라는 거. 어쨌든 요 정도 답변 드리면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